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장 주요 종목군들 흐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라틴어로 부러움이라고 하죠.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전에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3개월 동안 조정을 받다가 시간에 6% 정도 상승을 보이고 오늘 본장에서는 16%도 넘는 급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일 시가총액이 이제 급증했죠. 메타의 시가총액 급증을 뛰어넘었다는 그런 이제 보도도 있습니다. 당일로 봤을 때는요. 자,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시총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자, 엄청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달러, 그 다음에 애플이 2조 8천억 달러, 엔비디아가 1조 8,8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16%. 이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의해서 이 매그니피션트 7을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2.3%, 그 다음에 애플 1% 상승하고 있고요. 아마존 3.5% 상승하고 있습니다. 메타 4% 상승하고 있고요. 알파벳도 1%대, 그 다음에 TSMC, ADR 3%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주가 실적 잘 나오게 되면 또 브로드컴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로드컴 6%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밑단에 요것도 한번 볼까요? 밑단에 지금 ASML, AMD 주가도 10% 넘게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쭉 ASML 여기 있죠? 5%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조금 있다가 이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가 또 어떤 종목인지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 그들 종목까지 한 번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엔비디아 외에 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끝날 수 있어요. 미리 한번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3월 어느 날에 재충전 차원에서 휴방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낙관적인 전망이 AI 열풍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나스닥 시장 랠리를 보이고 있죠. 자, 나스닥은 지금 현재 PMG닷컴 봤을 때 2.96, 3%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1.16, S&P 2.16,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죠. 정말 엔비디아입니다. 부럽습니다. 자, S&P 500 맵도 뭐 한편 보시죠. 맵 보게 되면 쭉 엔비디아 16%, AMD, 엔비디아 오르니까 AMD 오르고 이 브로드컴 오르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72% 상승을 보이고 있네요. 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인투이트 등등 상승 꽤 하고 있고, 어제 급락했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오늘은 2%대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융주도 오르고 있고, 일단 그렇지만 이제 핵심은 맥7, 매그니피션트 7, 맥7이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테슬라는 1.8% 오르고 있습니다.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 이 체증 감는 약물 최근 조정받다가 오늘은 3% 넘는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산업재나 뭐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쪽은 좀 주춤하는 분위기죠. 자, 참고로 이것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일정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엔비디아 GTC 2024가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가 된다는 얘기예요.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 발표 약간 또 이제 숨고르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이제 3월 18일 날 또 엔비디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GTC 2024에서는 생성 AI와 가속 컴퓨팅, 로보틱스 중심으로 로보틱스 들어가네요. 10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고 우리 시간으로 19일 날 젠스랑 CEO가 기조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자, 시가총액 순서 아까 봤죠? 이제 넘어가겠고요. 자, 엔비디아가 이제 뭐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매출이 한 265% 성장하면서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생겼다. 뭐 이런 이제
낙관적인 전망에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했고, 관련주 AMD, 브로드컴도 동반 상승했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요 뭐 지난 1년 동안 이 기업이 700%, 700% 상승했다고 그랬죠. 잠깐 볼까요? SMIC, 자, 슈퍼마이크로, SMCI죠. 티커는 SMCI 33%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이 종목의 이제 상승 이유는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또 아주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네, 그 부분도 잠깐 볼까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여기 있죠. 자, 슈퍼마이크로 SMCI. 네. 자, 젠스랑 CEO가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가 데이터 센터 인프라 설치 기반이 향후 5년 동안 2배로 증가하여 한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슈퍼마이크로는 인공지능 워크로드에 의해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그런 걸 잘 설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력량 소비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액체 냉각 기술도 좀 만들고 있고. 다만 이렇게 주가 급등하면서 2029년 만기 도래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워낙 시장이 이제 엔비디아로 급등하니까 이 주가를 희석시키는 이런 이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은 33% 급등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입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이제 이 엔비디아 주식을 이제 소유하지 않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여기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계속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엔비디아를 좀 사자고 그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건데 커렉션 앤 범프 이제 약간 이제 뭐 단기 급락 혹은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엔비디아 이 주식은 이 걱정의 벽을 타면서 계속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 자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미국 기관들의 어떤 생각은 조정이 나오면 그때를 이용해서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주고 그 다음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계속 홀딩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97% 올랐죠. 당연히 반도체 ETF도 그만큼 올랐습니다. 4.93%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원달러 환율은 1327원대로 끝났고요. VIX 하락했겠죠. 그 다음에 10년물 국제금리는 크게 변동 없습니다. 4.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가시죠. 여기 다 봤고 S&P 500 맵 외에 이제 ETF 맵을 보시죠. 오늘은 뭐 레버리지 ETF 윈입니다. 3배짜리는 TQQQ 8% 올랐네요. 그죠? 자, 테크놀로지 SMH 6.7, 테크 ETF는 3.19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 관련 ETF, 이머징 마켓 ETF도 지수 상승에 따라서 올랐다. 또 엔비디아에 대해서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센렉이라는 이 애널리스트가 한 2, 3주 정도 엔비디아 효과로 뭐 주가의 어떤 추가 상승을 이 사람 입장에서 기대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AI 기반의 어떤 이름을 가진 AI를 좀 활용한 이름을 가진 대표적으로 이제 맥7, 매그니피션스 7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어떤 모멘텀을 지닌 테마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모멘텀 테마가 뭐겠습니다. 뭐 엔비디아 관련 뭐 수혜주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슈퍼마이크로 뭐 이런 종목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AI와 이제 반도체 주식이 급등했다는 얘기죠. 엔비디아 이제 호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종목들을 발표했냐? 자, 이 관련주가 이런 종목들입니다. TSMC, 대만의 TSMC, 그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SML, 그다음에 AMD, ARM,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란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 시간의 상승에 이제 국내 반도체 우리 시장 보게 되면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엄청났죠 이게 지금. 난 GAAP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이 지난 3분기 때는 4달러인데 5.16으로 이렇게 급증했죠. 매출도 보십시오. 매출액도 181억 달러에서 221억 달러로 크게 급증했고, 이 홈페이지 가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미국 홈페이지 가셔야 됩니다. 미국 홈페이지 가면 뉴스룸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니까 번역기 돌려도 되고요. 자, 포인트는 이제 여기서도 젠스랑 CEO가 가속 컴퓨팅과 생성 AI 전환점에 도달해 전반적으로 AI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AI 그 다음에 이제 이 홈페이지 가보게 되면 일정도 잘 나와요. 젠스랑 쭉 여기 보게 되면 뭐 3월 18일부터 엔비디아 GTC 2024 20일까지 열린다는 거 쭉 일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관련된 기사 일정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지수는 별로였죠. 지수는 별로였습니다. 지수는 별로였는데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 HBM3 이를 엔비디아 납품한다,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만 5% 올랐어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단순 강보합이었어요. 확인하기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제 수혜주와 수혜주 아닌 종목군들 시장에서 가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가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이 지수는 코스피가 0.4%, 코스닥은 0.7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상단의 돌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야간 선물 지수 오르는 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우리 시장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렇게 호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급등하는데 우리는 선반영했고 그 다음날 띄우면 또 음봉 나고 이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26일 우리 입장에서는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앞두고 뭐 그쪽으로 좀 움직였는데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엔비디아 관련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않는 모습이에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특징 종목들 보게 되면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이루겠죠. 이 종목이 좀 재밌네요. 기사 내용 보니까 일본의 토요타 그룹의 토멘 디바이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시스템 반도체 어떤 수주 활동에 대한 기대감, 뭐 엔비디아 효과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팹리스 관련주, 그리고 시스템, 후공정, 뭐 이런 종목들이었죠. 팹리스로 에이징랜드, 퀄리터스 반도체, 텔레칩스, 자람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 올랐고, 그 다음에 테크잉, 고영, 뭐 이런 종목군들. 어부 반도체는 온 센서 AI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고영이나 이런 것들은 온 디바이스 AI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 EUV, 이게 FST죠. 뭐 이런 종목들 올랐죠. 물론 이제 이 외에도 HBM 관련주로 제우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STI 등등등 오르스 테크놀로지 올랐는데 일단 어제 오르고 오늘 엔비디아가 15%, 16%로 급등 완료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했을 때 양봉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일단 주말도 앞두고 있고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한번 챙겨주고 갈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오늘 좀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PBR 대형주는 뭐 26일 발표 앞두고 선침해성으로 좀 움직이는데 이제 뭐 거의 이제 뉴스는 상당 부분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많을까? 별로일까? 그걸 오늘 따져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 우리 시장이 좀 빠르잖아요. 참고로 여기 말씀드렸는데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뭐 팹리스 업체, 설계 팹리스,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후공정 쪽 싹 좀 분류를 해. 온센서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나 온센서 AI,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최근 소프트웨어 쪽은 좀 약했죠. 그러나 그리고 이제 동영상, 오픈AI 동영상, 소라 이 관련주 쫙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 추세 종목은 빠샤오팔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변동성 장세가 따라가질 못합니다. 지금 또 일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지금 로봇주도 어제 순환매수 상승했어요. 에브리봇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다른 종목 좀 움직였죠. 3월 중순에 저 로봇주 공모청약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초에 있는 미국 아마케 이 초록 발표는 3월 중순에 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레오켄바이오 어제 상승을 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와 라이선스 변경 계약 체결 공시로 뭐 장 오후에 일시적으로 한 급락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종가는 12% 급등했고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5월 MSCI 뭐 리뷰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군들, 네, 그런 종목군들도 빠사오팔식으로 좀 대응해야겠죠. 물론 이제 너무 네, 급등한 종목은 좀 주의를 좀 기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간에 지수는 좀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지수 상단을 돌파할지 체크해봐야겠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 증시, 그다음에 엔비디아 효과의 어떤 지속 여부, 네, 맥세븐의 뭐 추가적인 상승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그와 관련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특징주 보시죠. 어제 보면 뭐 수은법 개정안에 방산주, 특히 현대로템이 이제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초전도체 올라갔고,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지금 뭐 전해질 이후에 LF 반도체, 그 다음에 니켈 도금 강판, 그리고 어제는 또 전고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 봐야죠. 롤러코스터 신성 델타테크 급락 하루 만에 상승. 그러니까 변동성이 아주 커지는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보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주의를 좀 해야죠. 자, 어제장 외국인 순매매 종목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SK 하이닉스, 현대로템, 기관은 현대로템, SK 하이닉스. 기금은 어제 이런 종목 샀네요. 네, 이런 종목 샀고요. LNF나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2차전지 쪽 샀고 현대차도 샀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실제 이 외국인이 이런 종목을 샀는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CFD로 좀 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따져보시고. 자, 기간은 뭐 TSE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외국인 기관 양매수를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호펀드는 레이크 머티리얼스, 우리기술투자, 월드코인이 좀 급등하고 있죠. TSE 이런 종목이었죠. 자, 시간외에서는 어떤 종목이냐 보겠습니다. 시간에서 자, 쭉 보시죠. 네. 대형주 잠깐 볼게요. 대형주 메리츠 금융지주가 2%, 한전기술 1.27, 미래에셋증권 1.23, SK 하이닉스 1% 상승했네요. 저 PBR 관련주와 SK 하이닉스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2.27%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보면은
쭉 밑단까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엔비디아 관련 종목군들, 뭐 팹리스나 뭐 시스템 반도체들 주가가 후반에 좀 올랐는 거 보겠습니다. 일단 에이징 랜드, 시그네틱스 이런 종목은 좀 올랐네요. 자, 반대로 좀 하락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제 상장한 K웨더 하락했고요. 엔캠이 시간에서 2.5% 하락을 했습니다. 자, 대략 이런 정도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일정상 또 두 종목이 신규 상장하죠. 코셈과 E8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합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라틴어로 브롬이라는 엔비디아 이 효과가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특히 미국 증시 하시는 분들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운 좋게 지난 11월 초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뭐 이런 종목을 이제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 관련 ETF 이걸 이제 자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멋지네요. 부럽습니다. 우리 증시도 그렇게 가리라 좀 바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